네, 효성중학교 학생들 안녕하세요. 미래자동차 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학년제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기 동안의 미래자동차 교실 수업을 하게 될 박선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2학년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는 이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차덕후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차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선생님과 같이 1강부터 쭉 같이 수업을 해 나가면서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가고 또 미래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선생님이랑 오늘 세 가지 종류, 크기에 따라서 또 엔진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지만 엔진의 배치 방법 등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뭐 자동차 브랜드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고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자동차를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크기, 엔진의 종류,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자동차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내가 어떤 자동차를 사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골라보는 건데요. 그때 나는 이 차를 사고 싶어라고 고른 그 자동차에 대해서 크기는 그 중에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그 자동차가 엔진은 어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하여서 여러분들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요, 어디에 제출해 주시냐면은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 내에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어요. 커뮤니티를 클릭하셔서 커뮤니티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크기에 따라서 혹은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경차라고 부르죠. 경형 자동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형, 세 번째는 중형, 네 번째는 대형.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 배기량이 경형 같은 경우는 1000cc 미만인 경우, 소형은 1600cc 미만인 경우, 중형은 1600에서 2000cc 미만, 그리고 대형은 2000cc가 넘어가는 아이들을 우리가 각각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이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자동차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스파크라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바로 경형 자동차가 되겠죠. 우리 경형 자동차, 경차로는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차 같이 스파크가 있고요. 그리고 기아에서 나온 레이. 그리고 모닝 등이 있습니다. 자, 소형 자동차로는 대표적으로 우리 소형 SUV 잘 나가는 티볼리가 있고요. 대표적인 박스카로 소울 등이 있습니다. 네, 중형 자동차로는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반떼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준중형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대형은요, 요즘 대형 자동차들이 굉장히 핫하죠. 큰 자동차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현대에서 나온 아빠차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팰리세이드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자동차를 구분 지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엔진, 쉽게 말해서 연료에 따라서 자동차를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가면은 딱 두 가지가 있죠. 휘발유니 경유니. 이 휘발유를 사용하는 우리 엔진이 바로 영어로 가솔린 엔진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것은 디젤 엔진이 되겠죠. 자,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되고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주유소에 가보면은 휘발유랑 경유를 넣는 그 주입구 부분에 그 관 부분의 굵기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게 해서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서로 바뀌어서 기름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가스 충전소도 있죠. LPG를 이용해서 LPG, 리퀴파이드 프로판 가스의 줄임말이죠. 이 LPG 가스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가스차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많이 핫한 전기차. 요즘 전기차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아파트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마트에 가보면은 반드시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전기차가 또 많이 요즘 보급되고 있는 추세고요. 수소차는 흔히 보긴 힘들지만 수소차도 일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라는 거는요. 하이브리드 차는 여기서 별도라기보다는 1번 엔진과 4번 엔진이 결합되어서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하이브리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런 뒤에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이 보통 하이브리드 차는 붙어서요.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앞에 크기에 따른 구분이라든지 또 엔진에 따른 구분은 여러분들이 딱 차의 겉모습을 보고서 이거 뭐야 라는 것을 잘 구분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차덕후 친구들은 다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목표는 지나다니는 자동차를 보았을 때 이게 형태, 모양에 따라서 얘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예요.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진 않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흔한 세단입니다. 세단은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자동차가 선생님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요.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세단,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세단에서요, 이렇게 해치백은 뒷부분을 댕강 잘라서 앞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보는 이렇게 생긴 차들이 해치백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이 있는지는 뒤에서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외관은요, 자, 우리 세단에서 어떻게 변형이 된 거냐면은, 이 뒷부분이 채워진 자동차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어서 그려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겼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무진은 뭐냐? 자, 리무진은 이 세단을요,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이렇게 늘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무진을 그려보면 그냥 과장돼서 그려보겠습니다. 긴 자동차들,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이는 이런 자동차들 있죠? 얘네들이 바로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선생님이 도저히 그림 그릴 자신이 없어서요. 인터넷에서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쿠페 모델이 있는데요. 쿠페는요. 쿠페는 문이 지금 보면요. 다른 자동차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일반적인 자동차는 앞에도 여는 문이 있고 뒤에도 여는 문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이쪽 좌우에 한 개씩 있어서 문이 2개씩밖에 없는 그 자동차를 우리가 쿠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컨버터블은요. 흔히 말하는 뚜껑 열리는 자동차 있죠. 지나가다 보면 멋있네 하는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이 자동차를 우리가 컨버터블 자동차라고 불러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 모델명은요. 참고로 쿠페는 지금 선생님이 현대차에서 나온 제네시스 쿠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 컨버터블 모델은요. BMW에서 나온 6 시리즈 컨버터블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자, SUV는요. 이거 현대차 마크죠? 국민 SUV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산타페. 그리고 우리 쌍용에서 나온 얘는요. SUV는요. 잠시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그 SUV는 뭐의 약자냐면은 스포트 유틸리티 비하이클 이게 약자인데요. SUV 자동차는 원래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 보면 그 지프차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지프차처럼 이렇게 오프로드 험한 길에서 스포츠성이 좋은 험한 길에서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스포츠성이 좋은 자동차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도로에서 험한 길을 가지 않고 오프로드 달리는 자동차들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이 SUV 자동차의 유래는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SUT라는 게 있어요. 스포트 유틸리티 뒤에 트럭이 붙죠. SUV와 플러스 트럭. SUV의 기능과 트럭의 기능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우리 SUT 모델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거의 SUV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에 트럭과 같이 이렇게 짐 실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얘는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코란도 스포츠 모델을 들고 왔어요. 쌍용에서 나온 코란도 익스트림 스포츠 모델이 되겠습니다. 코란도까지만 쓸게요. 코란도 스포츠 모델. 네, 이처럼 우리가 총 8가지 종류의 이렇게 세단, 외건, 해치백, 리무진, 그리고 쿠페, SUV, 컨버터블, SUT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모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세단부터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한 번 더 보여주자면요. 세단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기본적인 자동차 모양이 되는 애들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모델로는요. 선생님이 국산차 모델 하나랑 외제차 모델 하나를 보여줄게요. 국산차는 현대의 세단 대표주자, 국민 세단, 바로 현대의 소나타가 되겠습니다. 집에 소나타 끌고 다니는 집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얘는요. 선생님이 이 마크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우리 더 콰이엇의 노래이기도 한데 얘는 바로 벤틀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뮬산이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얘는 현대차에서 나온 소나타였죠. 얘네들은 각각 가장 기본적인 세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동차의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해치백이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해치백은 여기서 세단에서 이 뒷부분을 땡강 잘라서 앞부분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자동차가 바로 해치백이라고 했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요. 아까 세단은 여기 뒤에 이렇게 모양이 남겨져 있었지만 해치백은 여기 부분이 없습니다. 자른 듯한 똑 떨어지는 모델이 바로 해치백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현대의 대표적인 해치백 모델
바로 국산차죠. 현대의 i30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해치백의 대표적인 주자. 자, 얘는요, 우리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외제차입니다. 폭스바겐, 독일차죠? 골프라는 모델입니다. 넘어가서요, 외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해치백과 외건은 둘 다 뒤에가 보면요,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게 있지만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을 잘 봐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자동차가 있을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뒷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린 거는 해치백인데 여기를 채운 부분의 모델은 외건이라고 했어요. 아까 해치백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여기 앞에 바퀴가 있었어야 되겠지만 외건은요, 여기 기본적으로 세단에서 뒷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의 모델이 바로 외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건 대표적인 애는요, 우리나라에는 외건 모델을 쉽게 보기 힘들긴 하지만 현대에서 나온 i40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외건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BMW의 아까 우리가 6 시리즈를 살펴봤죠? 얘는 3 시리즈. BMW 3 시리즈의 외건 모델이 되겠습니다. 외건 모델. 뒷부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세단과 해치백과 외건을 구분할 수 있는데 세단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모양을 띠고 있고요. 아이고. 자, 해치백은요, 뒤에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조금 뒤에가 채워져 있는 느낌보다는 똑 떨어지는 느낌. 얘가 해치백이 되고요. 외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에가 똑 떨어지지만 요 뒷부분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해치백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길겠죠. 길이가 길어진 모델이 외건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SUV 모델들을 들고 왔어요. 얘는 다 국산차로 들고 왔는데요. 얘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동차를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 지을 수 있었잖아요. 각각 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경형 SUV는 없지만 소형, 중형, 대형 사이즈로 하나씩 들고 와봤습니다. 크기마다 달라요. 점점 얘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소형 SUV의 대표적인 자동차, 쌍용에서 나온 티볼리가 되겠습니다. 티볼리는요, SUV 자동차이면서 소형 자동차에 해당해요. 자, 얘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바로 현대에서 나오는 국민 SUV 산타페가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대형 SUV죠. 여기 지금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큰 아빠차라고 불리는 대형 SUV입니다. 현대차에서 나오는 팰리세이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아주 대형 SUV들이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 끝으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면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이 클래스에 들어왔다고 수강 신청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는데요.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죠.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하나 골라보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과제니까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차, 벤틀리든 BMW든 벤츠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그 모델을 하나 딱 고르시고요. 그 모델명을 적으시고 그 차를요, 크기에 따라서 얘는 경형 자동차였는지 소형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적으시고, 엔진도 얘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적으시고요. 형태도 세단인지 해치백인지 외건인지 SUV인지 적으셔가지고요. 얘를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은요, 우리 과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